7월 기준 미분양 주택이 6천 가구에 육박하며 전국에서 부산의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달 부산 지역의 입주 물량은 또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침체기가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강정규 동아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6월 대비 657가구가 늘어난 5,862가구. 전국에서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네. 자, 일단 미분양 주택이 쌓이는 현상은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되겠습니까? 예,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 우리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화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비정상화에 대한 지표는 거래량, 그리고 가격 변화율, 그리고 미분양 주택의 변화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비정상화 지표라고 좀 일컫고 있는데 네. 그중에서 현재 우리 부산 지역은 이 미분양 아파트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비정상화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 이 미분양이 쌓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집을 사야 하는 실수요자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들도 큰 원인인데요. 움직이지 않을 원인 중에 하나는 일단 고분양가가 좀 너무 비싸요. 그렇습니다. 공사비 예. 올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긴 하지만 고분양가 논란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금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전히 대출을 받아서 사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집을 사도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조금 기다리자. 이렇게 세 가지의 수요자를 이끌 호재가 없어지면서 네. 집을 말 그대로 사지 않고 미분양이 늘어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요, 분양됐다, 로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불과 몇 네. 년 사이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에 많은 시민들이 좀 의아해하면서, 물론 이해는 되죠. 네. 건설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조건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준공 후에 미분양 주택이 많다는 것. 네. 이게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미분양 아파트는 약 5,800세대 정도 되는데 예. 그중에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아파트, 이걸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데 이 악성 미분양 아파트가 6월 현재 약 1,300채를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좀 현재 이 미분양 주택 중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지 않는 것에 따른 유의는 있긴 하지만 이 1,300채 정도라고 하면은 최근에 수년간을 봤을 때 가장 많은 준공 후 미분양이다. 이 준공 후 미분양이 늘어나게 되면요. 네. 결국 건설사들의 경영난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이 아파트를 질 때 건설사의 자금을 흔히 뭐 PF 대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 PF 대출을 해준 금융권도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고 또 금융권이 어려워지면은 국가 경제, 지역 경제도 어려워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은 상당히 예의주시하면서 정책에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빨리 마련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사실은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저희가 PF 대출 관련해 가지고 이 대란이 벌어질 것에 대한 우려를 계속 키우지 않았습니까? 네. 또 올해도 지금 사정이 나아진 건 아닌 것처럼 보이네요. 예, 일단은 뭐 PF 대출을 받기도 어렵고 받은 분들이 이렇게 악성 미분양이 생기게 되면은 집을 팔아야지만 상환이 가능한데 예. 집이 안 팔리면 상환을 못하는 그러니까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단순히 생각합니다. 부동산 시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산업 전체 영향을 연쇄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게 또 부동산 네. 건설 사업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지난달에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양도소득 과세 특례 등의 대책을 좀 내놓긴 했습니다. 네. 당장의 해결 방안들이 좀 보이는지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 일단은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과거에 같은 경우에는 이 미분양 아파트를 뭐 국가가 사주다시피 해서 예. 건설사들의 위기를 좀 넘기는 그런 과거의 사례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정부가 이렇게 과거처럼 똑같은 그냥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는 이런 정책에 대한 부담감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죠. 예. 그래서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민간 건설사들의 이익을 만들어주는데 일조를 하느냐라는 비난을 정부가 받지 않기 위한 그런 상당히 조심스러운 미분양 아파트 분양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지금 그 LH를 통해서 일부 아파트를 매입해주는 이러한 정책을 좀 하겠다라고 대책을 내놓았고요. 또 일부 구입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대책까지 만들어져 있긴 하는데 예. 상당히 지금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본격적으로 지금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CR 리츠. 그래서 기업 구조 조정을 통한 그 리츠를 통해서 예. 투자자의 돈을 받아서 그 투자자들이 회사를 만들어서 집을 사게끔 하고 그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다시 투자 수익을 돌려주는 팔아서. 예, 네. 이걸
CR 리츠라고 하는데 이 CR 리츠를 좀 본격적으로 더 많이 가동하자. 두 번째는 LH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아파트를 좀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 예. 현재는 공공택지 중에서 민간이 지은 것만 하고 있는데 일반 아파트, 즉 민간 건설사들이 지은 아파트들도 좀 구매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세 번째는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투자자나 실수요자가 직접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고 기간 내에 사기만 하면 예. 100% 감면해주는, 그리고 취득세까지 더 나가서 감면해주는 이런 직접적인 세제 혜택까지도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라는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공의 개입 여부가 어디까지 들어갈 거냐 문제인데 사실 이제 그렇습니다. 정부도 그 부동산 시장 개입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조심스럽죠. 그렇죠. 우려 지점들이 좀 있을 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또 정말 해결 방안으로 쓰일지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근데 부산의 9월 입주 물량이 거의 6천 가구에 또 가까워요. 이 입주 물량만 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 이것이 또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반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긍정적인 효과는요. 무주택자분들의 전세난이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는, 공급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그 전세를 사시는 분들이 비아파트에 대한 위험성을 아직도 좀 전세 사기로 인한 문제 때문에 좀 어렵게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를 이렇게 많이 입주를 한다는 것은 전세난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반면에 네. 단점은 이 지금 전체적으로 그 입주 물량이 증가하는데 실입주를 하지 않는 그 거주자들도 있을 수 있다란 말입니다. 그분들이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가야 되는데 예. 이게 연쇄적인 거래가 되지 않게 되면은 입주가 잘 안 되면은 건설사들의 위기가 역시 나타날 막히죠. 수 돈이 있다. 도는 것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어가지고. 현재 같은 경우는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분들이 네. 집이 안 팔리다 보니까는 새 아파트를 입주를 못하는. 그럼 새 아파트를 입주를 못하면 건설사가 잔금을 받지 못해서 예. 경영의 위기가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지금 좀 안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내년 이후에 입주 물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주택자분들한테는 전세 가격 상승을 유인할 수 있긴 하지만 이 건설사들의 경영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그 우려스러운 시기를 좀 지나갈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우리가 평가할 때 항상 거래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 단순히 이제 호가 가격만 중요한 게 아니고 거래량이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야 이제 연쇄적인 그런 우려스러운 것들이 해소가 될 텐데 네. 지금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상승세인데 부산은 침체기예요. 네. 근데 지난 2020년, 21년 때 전국의 부동산이 폭등을 할 때를 생각하면 그때는 부산도 같이 가격이 올랐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근데 지금은 부산은 왜 이러냐? 네. 라는 목소리들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얘기한 미분양 불량이라든지 또는 이제 입주 물량 공급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이 부분도 가격에 영향을 당연히 줬겠지만 그렇습니다. 어떻게 원인을 좀 분석을 하고 예, 계십니까? 일단은 지금 서울과 지방 지역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 이 양극화가 얼마나 심하냐는 지표가 최근에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서울의 평균적인 아파트 가격은 9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 지역을 포함한 지방 지역의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3억 원. 즉 예. 우리 지역에 세 채의 집을 팔아야지만 서울에 한 채를 사는 정도까지 가격 격차가 벌어졌는데 이게 불과 6, 7년 전에는 두 채만 팔면 서울에 집 한 채를 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해진 현상이 발생이 됐겠죠. 그래서 예. 이 양극화가 심화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우리 지역의 이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경제 체력이 매우 악화되어져 있다. 집을 사게 만한 청장년층이 유출되고 있고 또 집을 살 만한 돈도 없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예. 있기 때문에 가격 하락이 이어지는 것이다. 반대로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최근 들어서 가장 높은 가격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실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는 신호가 알겠습니다. 나타나면서 예. 가격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서울 불패로운 얘기가 인구 이동과 인구가 얼마나 유지되느냐, 네. 증가하고 있느냐인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이 부동산 시장을 포함해 가지고요. 지역 맞춤형 대책에 대한 목소리가 나올 법한데요. 네. 여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좀 예, 일단은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긴 하는데요.
여야 간의 극심한 대립으로 인해서 관련 법들이 국회를 통과하기가 좀 어려운 과정이 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둘러싼 정치권의 좀 협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 꼽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뭐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경제 체력을 좀 복원해야 된다. 예. 세 번째는 우리 부산 지역의 최대 수요자인 부동산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청장년층이 우리 예. 부산 지역에 그대로 머물 수 있게 하고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육성 방안책이 알겠습니다.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짧게요. 네. 실수요자 지금 구매 고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늘어난 질문이지만. 가격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하반기부터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지역은 좀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설 시기가 왔다. 반면에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지역도 상당수 있는데 이런 지역은 좀 기다리는 그러네요. 이런 두 가지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리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정규 동아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